제목이 고릴라를 못 본 이유라는 설명문이야. 설명문이 뭐 하는 거지? 정보 전달이야. 정보 전달. 정보를 전달해서 이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문을 잘 읽고 만약에 외운다면 정보 습득이 훨씬 더 유리하겠지. 그지? 이 글 고릴라를 못 본 이유, 좀 제목이 좀 관심을 끌만한 제목인데 갑자기 고릴라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글은 사실은 우리가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뇌가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문이란 말이야.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생소하지만 뜬금없이 고릴라가 나온 거야. 그리고 고릴라를 못 본 이유가 뭘까? 그러면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글을 읽도록 만든 설명문이다. 자, 그러면 본문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3단 구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설명문이고, 여기 내용은 정보가 거의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이야. 그리고 지은이가 사실은 과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쉽게 설명하려고 우리의 뇌 정보 처리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처음 봐봐. 처음. 사람은 오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5가지 감각을 말하는 거고, 보통 오관이란 말도 써.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을 갖고 있지요. 뭐 육관이라 그래서 구운몽이라는 소설에 보면 육관대사가 나오는데, 그거는 예지력이랄까 아니면은 사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랄까 6번째 감각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육관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오감각을 가지고 있지요. 이 오감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보고 느끼고, 뭐 맛보는 거는 이제 뭐 음식이나 뭐 마시는 거 이런 거겠지만, 만져보고 해서 인식하게 되는데, 인식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는 걸 인식이야. 이 5가지 감각 중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시각이지. 그지? 이 오감각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의존하는 게 뭘까 그러면 시각이라고 생각해야 돼. 사람이 습득하는 정보의 80%, 그럼 5분의 4잖아. 거의 대부분을 오로지 시각에 의존한 정보들이고,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야.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너 그 눈으로 본 거 맞아? 보긴 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이유가 봤다면 믿을 만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런데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 우리가 의존도가 높은 시각, 눈으로 보는 정보들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자, 여기 지은이는 그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그걸 전부 다 100%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얘기했어. 질문.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독자는 내 생각이 기존의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았는데 이 질문을 듣고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문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 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도 하겠지. 이게 뭐냐면 독자를 환기시킨다. 다시 한번 익숙했던 걸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과연 그럴까라고 독자들에게 어떤 환기하는 내용이 바로 질문이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어. 아마 이 2가지 질문이 앞으로 다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걸 그래서는 표지라고 해. 표지. 다음 내용을 전개 방향을 알려주는 걸 표지라고 하고, 이 글의 표지는 어디야? 그러면 질문 2개야. 그런 데부터 존재하는 것일까? 표지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지은이가 우리가 의존도가 높은 시각, 과연 믿을 만한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게 처음 부분에 나온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2번째 가운데로 갈게. 자, 가운데는 1999년 신경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퍼셉션. 자, 이런 게 뭐냐면 권위가 있고 신뢰가 가는 전문적인 학술지를 동원했잖아. 학술지가 뭐야?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연구한 걸 논문으로 올리는 잡지란 말이야. 그럼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글을 올린 거니까
그래도 믿을만하지, 그지? 신뢰가 가는 근거 자료가 등장했어. 이 사람은 자기 얘기를만 하면 독자들이 믿지 않을까봐 신뢰성 있는 근거 자료를 동원하고 있는 거야. 우리 가운데 있는 고릴라라는 제목으로 실린 논문이다. 이것도 다소 의외지. 여기서 따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당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다. 자, 실험 내용이 뭐냐면 과정을 한번 볼게. 그들은 흰옷과 검은 옷을 입은 학생 여러 명을 두 개의 조로 A조, B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조로 나누어 같은 조끼리만 이리저리 농구공을 주고받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을 찍었다. 그리고 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주문했어. 뭐라 했냐면 검은 옷을 입은 조는 무시하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흰 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 밑줄 쳐봐. 패스 횟수.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게 저거야. 동영상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패스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카운트를 해야 된단 말이야. 세워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보통 일반적인 사회 심리 실험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실험의 겉부분,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이면의 실험들을 항상 실험을 통해서 이론을 설명해. 여기도 똑같은 거야. 사실 패스 횟수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 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동영상은 1분 남짓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흰옷 입은 조의 패스 횟수를 맞히는데 성공했다. 이 말은 처음부 다 패스가 몇 번이지 거기에만 주목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 중 절반은 도대체 왜 이런 간단한 실험을 하는지 목적을 파악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다. 자, 그래서 거기 제목이 뭐였냐면 제목이 고릴라하고 관련된 거지, 그지? 고릴라, 우리 가운데 있는 고릴라 제목으로 실린 논문의 실험 과정을 설명했어. 실험을 소개하고, 자, 그 다음에 사실 실험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이게 지금 패스 횟수를 세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잖아. 여기 나오지만 고릴라가 나온단 말이야. 고릴라를 봤는지 못 봤는지 그거를 갖다 실험하고 싶었던 거야. 사실 실험 목적은 따로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동영상 중간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학생이 걸어 나와 가슴을 치고 퇴장하는 고릴라 같은 액션을 그걸 흉내내는 그런 장면이 중간에 무려 9초에 걸쳐 등장한다. 여기서 밑줄 쳐봐. 9초라는 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등장한단 말이야. 이걸 못 볼 수가 없는 시간이거든. 등장하는데 실험 그 동영상 보여주고 나서 재미있는 사실은 동영상을 본 사람들 중 절반은 자신이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뭐에만 주목했다고? 패스 횟수. 나머지 절반은 고릴라를 알아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지? 농구 경기에 상관없는 뜬금없이 고릴라가 나타나서 가슴을 치고 퇴장하니까. 심지어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한 이들에게 고릴라의 등장 사실을 알려주고 동영상을 다시 보여주자 분명 먼저 번 동영상에서는 고릴라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건 다른 동영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똑같은 동영상이었는데, 그러면서 실험자가 자신을 놀리려고 다른 동영상을 보여준 것 아니냐 의심하기도 하였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실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패스 횟수에 주목하다 보니까 전혀 관계없는 고릴라의 모습이 나타나는데도 그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 뇌가 그렇단 말이야. 우리 어디 꽂히면 다른 게 안 보여.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자, 도대체 왜 이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일까? 괄호 묶어볼래? 이게 뭔데? 이게 이제 왜 못 본 이유를 설명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의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또 택했어. 그리고 이 질문과 동시에 뒤에 답이 나올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내용 볼까?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이를 네모쳐 무주의 맹시,
무주의 맹시. 맹이라는 게 원래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지. 그 맹자, 눈물 맹자. 시는 볼 시자니까 보지 못하는 거지. 무주의 맹신? 이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면 멀쩡히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게 무주의 맹시를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정의의 방법으로 개념 설명한 정의의 방법. 뭔데? 무주의 맹시라는 것은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 달리 물체를 보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자, 이거 봐봐. 또 이렇게 질문의 형식을 자주 등장시키는데, 이 질문은 지금 독자들이 무주의 맹시라는 걸 설명하면서 그걸 설명하면서 독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이야기한 거야. 독자들이 지금 이 마음속으로 뭐야, 눈을 떴는데 못 본다고? 말도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일종의 호응이지, 호응. 독자들의 관심을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독자가 지금 심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 말하는 사람이 말해버린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뭐라냐면 정말 황당한 소리이다. 왜냐하면 눈을 떴는데 다 보이는데. 하지만 우리는 늘 이런 경험을 한다. 눈을 뜨고도 멀쩡히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경험. 시를 한 뒤에는 유난히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이 눈에 자주 띄고, 이제 실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어.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더 유난히 눈에 띄고,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의 늙은 모습에 마음이 짠했던 날에는 유독 나이든 어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우리가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무주의 맹시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한 거야. 실현하고 난 다음에 행복한 노인들이 눈에 띄고, 늙은 아버지를 만나면 다른 노인들이 눈에 들어오고, 뭐 이런 거야. 그런 장면들은 예나 어찌나 그렇게 내 마음이 요동칠 때 잘 맞춰 나타나는지.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마음이 짠했던 날, 그때 짠하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야. 마음이 없으면, 짠한 날이 아니었다면 또 안 보였을 거야. 결국은 우리 마음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가 결정되네. 즉 이 말은 관심도란 말이야. 이 관심도는 뇌하고 관련이 있죠. 자, 그럼 볼까? 그런 장면들은 요동칠 때 맞춰서 나타나는데, 하지만 당연하게도 세상이 내 마음에 맞게 움직여줄 리가 없다라고 됐지, 그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을 세상이 조절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잖아. 내가 마음이 일어났을 때 원래 있던 게 그때야 비로소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주의 맹시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예시도 나왔어.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 이 말은 고릴라라는 게 뭐냐면 봤는데도 인지하지 못하는 대상의 대표적인 게 바로 고릴라고. 여기선 비유한 거야, 비유. 고릴라 같은 건 어디서나 언제나 존재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거. 다만 내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원래 있었는데 못 본 거야. 그게 무주의 맹시지. 그들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존재했어. 일상에서 존재하는 것들이야. 내가 눈 뜨고 못 본 것들이지. 하지만 평소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오늘에서야 내가 인지한 것이다. 오늘에서야. 예, 여기까지가 가운데를 또 하나로 둘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가운데인데, 우리가 아까 실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고릴라였잖아. 그 실험이 뭔지를 먼저 소개했고, 그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무주의 맹시의 개념도 또 설명하고 있잖아. 설명문답게.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서 고릴라같이 보고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사례도 두 가지나 나왔어. 그 다음에 마음이 짠했다는 얘기야. 심리적으로 우리가 그걸 느꼈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느낀다는 건 인식한다는 거니까 결국은 뇌작용과 관련 있다는 걸로 넘어갈 거야. 여기까지가 가운데 첫 번째고, 가운데 두 번째로 넘어갈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또 계속 질문이야. 질문이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지금 한 다섯 번째 같은데, 우리의 신체는 눈만이 빛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진화해 왔다. 진화했으니까 점점 잘 보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눈이 손상되거나 다른 이유로 기능을 잃게 되면 우리는 즉시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눈 자체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눈으로 봤다 그래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 걸 뇌에 전달해야 되겠지. 뭐 망막에 비친 걸 신경이 받아서 뇌에서 인식하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눈 시각이라는 건 눈만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했고, 하지만 눈 자체가 세상을 인식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눈동자를 지나 눈알 안쪽으로 파고든 빛은, 자 이거 뭐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동원하고 있잖아, 그지? 망막의 시각세포에 의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는 이유는 뇌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 시각으로 본 걸 그대로 뇌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뇌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이 돼야지 뇌까지 도달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눈의 반대편, 즉 뒤통수 쪽에 위치한 뇌의 시각피질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본다고 느낀다. 완벽하게 인식하는 건 눈이 아니라 눈으로부터 뇌까지 전달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완벽하게 인식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지금 시각 정보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과정을 설명한 거야. 설명 방법은 과정이고, 우리가 생물학적 그 신체와 관련된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고 있단 말이야. 설명 방법은 뭐야? 그럼 과정이라고 하면 돼. 인식 과정. 됐지? 자, 그 다음에 시각피질은 단일한 부위가 아니라, 이 얘기는 복잡하다는 얘기지. 현재 밝혀진 것만 약 30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미술초 복합적인 영역이다. 이게 단일한 부위가 아니고 복합적인 영역이래. 시각피질이 결국은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인식하게 되니까 아마 복잡한 영역일 거야. 시각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물체의 기본적인 이미지의 선 동그라미, 경계 동그라미, 모서리를 구분하는 V1, V2 영역을 비롯하여 형태를 구성하는 V3, 그러니까 V1, V2, V3 동그라미, 색을 담당하는 V4, V4 동그라미, 운동을 감지하는 V5, 그리고 이 밖에 다른 영역에 조합되는 종합적으로 사물을 인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각피질은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제일 처음에 나온 선과 경계, 그 다음에 V1, V2, V3, V4, V5까지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7개의 어떤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있겠지.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해야 사물을 종합적으로 인지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시각피질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자, 다음. 이들은 각각 따로따로 의미 있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따로따로가 아니지. 위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 종합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유기적으로. 유기적이란 말이 뭐야? 서로 맞물려 있다, 그런 얘기야. 하나만 갖고는 안 돼. 다 통해야 된단 말이야. 자, 괄호 묶어봐. 여러 개의 악기가 모여 각자가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음을 연주해야 제대로 된 음악을 전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괄호 닫고. 그냥 나왔잖아. 비유법이고 표현법은. 이걸 지금 악기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각피질이 이렇다는 얘기지. 이런 방법을, 설명 방법 중에 유추라고 하는 거야. 유추. 시각피질이 거기 선과 색 그 추상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얘기한 거야. 오케스트라 음악 연주할 때 악기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거잖아. 이걸 이해하니까 시각피질도 이런 거랑 비슷하구나. 비슷한 걸 갖다 놓고 이해시키는 거. 이걸 유추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괄호로 묶은 게 유추다. 그 다음에 모든 영역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일시에 조율되어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복합적 영역에서 시각피질이 복합적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조합되고 종합적으로 조화된 동시에 일시에 조율이 돼야 딱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여기 지금 또 괄호 묶어볼래? 모든 영역이부터 바라볼 수 있다. 괄호 묶어볼까? 자, 요 두 가지는 비슷한 거야. 같은 건 아니지만 서로 통하는 점이 있지. 요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추의 방법이라고 한다.
자, 같은 피아니스트가 같은 곡을 동일하게 연주해도 피아노 건반이 몇 개 사라지거나 음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밑줄. 조율돼야지 세상을 바라본다 그랬잖아. 인식한다 그랬잖아. 조율되지 않으면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처럼, 즉 시각 피질이 일시에 제대로 종합적으로 조율되지 않으면 우리 인식은 잘못될 가능성이 크겠지. 마치 고릴라를 못 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시각 피질의 각 영역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세상을 같게 볼 수는 없다. 즉 고릴라를 본 사람이 있는데 못 봤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다른 동영상 아니냐고 우기기까지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 문단은 시각 피질이 일시에 조율돼야 세상을 인식하는데, 인지하는데 정확하다고 얘기한 부분이야. 그 다음에 또 예시 나왔네. 예를 들어 시각 피질의 V4 영역, 앞에서 나온 시각 피질의 V4 영역은 색을 담당하는 거야. 색.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생명이 아니었던 사람도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며 생명이 돼버리는 거야. V5의 영역이 손상되면 질주하는 미질주. 운동이야, 운동. 운동을 인지하는 건데, 자동차를 보아도 그것이 느리게 밑줄. 질주하는데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게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즉 위에서 말한 문단에 시각 피질이 각 영역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이 말을 설명한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뇌의 많은 영역이 오로지 시각이라는 감각 하나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세상은 워낙 변화무쌍, 아주 막 변화가 아주 급변하게 막 일어난다. 다양하게 일어난단 말이야. 변화무쌍. 쌍이 없다는 얘기는, 짝이 없다는 얘기는 다 다르다는 얘기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 앞에 우리가 중간고사에 배운 내용으로 하면 정보는 모두 독점할 수 없고 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이야. 모든 정보를 뇌가 빠짐없이 할 수가 없어.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선택한 전략은 밑줄 쳐. 선택과 집중. 어디서 많이 들었지? 공부도 마찬가지야.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 밑줄. 엄청난 융통성. 여기서 엄청나다는 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되게 많다는 얘기지. 선택, 집중, 방식, 무시, 그 다음에 융통성. 이 세 가지 방식은 뇌의 용량이 한정적이고 너무나 변화가 많기 때문에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뇌가 선택한 전략이라고. 우리는 쥐의 꼬리만 봐도 벽에 숨은 쥐 전체의 모습을 그릴 수 있으며, 상상이지, 그지? 빨간색과 파란색의 스펙트럼만 봐도 그 색이 주는 이미지와 의미까지 읽어낼 수 있다. 우리 능력이 그래. 하지만 이것은 때와 장소, 밑줄, 현재 관심 대상, 밑줄, 그 수준에 따라, 그 수준, 밑줄 쳐. 그러면 때와 장소, 현재 관심 대상 그 수준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항상 저걸 읽어낼 수는 없는 거야.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면, 뭐해? 횟수에 집중하면 다른 것, 뭔데? 고릴라가 눈에 뻔히 보여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주의 맹시가 일어난다. 즉 우리는 정말로, 밑줄 쳐봐라, 정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눈을 질끈 감는 것, 밑줄. 이게 바로 뇌가 전체를 빠짐없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하고 있는 거겠지, 그지? 자, 그래서 무주의 맹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게 우리의 시각이란 말이야. 다음 문단.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괄호 묶어라,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 괄호 닫고, 또 괄호를 묶어봐. 뇌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다, 괄호 닫고. 그러면 제 입맛에 맞는 부분은 선택이겠지, 그지? 편식하는 건 집중이 되겠지, 그지? 뇌의 전략 중에 하나인 선택과 집중을 설명한 거고, 이게 뇌의 보편적인 특성이래. 뇌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야. 우리 공부도 선택과 집중하잖아. 이것처럼 뇌의 특성은 다른 감각기관, 청각, 시각, 후각, 미각 다 맡을 수 없어.
다 냄새 맡을 수 없다, 다 맛볼 수 없다고.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다. 선택과 집중한다. 마찬가지다는 선택과 집중이고 일반적인 특성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를 흘려듣는 10대 아이의 귀에 달린 엄청난 여과 능력, 이 걸러내는 거야. 원래는 여과가 걸러내는 건데 안 듣는 거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밑줄 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래. 무의식적으로. 이게 현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는 예에서 청각의 예를 지금 얘기한 거야. 이게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 처음에는 일부러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뭐 그것도 진화한 거나 마찬가지지. 따라서 눈앞에서 딴전을 피우는 아이의 귀에다가, 아니 뇌에 소리를 흘려놓고 싶다면 일단은 달콤한 말로 시작해서 집중시키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이다. 왜냐면 달콤한 말을 하면 자기한테 좋은 말 하니까 귀가 솔깃해지잖아. 듣잖아. 일단 귀 구멍을 열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쁜 말을 해야 되겠지. 그게 효과적이다고 얘기한 거야.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눈이 잘못되거나 얼빠진 정신없는 애가 아니라 괄호 묶어라. 집중하지 않은 시각 정보는 은근슬쩍 뭉개버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괄호 닫고. 이게 정답이야. 고릴라를 못 본 이유가 뭐라고? 은근슬쩍 뭉개버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답.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자, 뇌가 있잖아. 정보 처리하는 감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선택과 집중부터 해서 무시 융통성까지 나왔는데 전략이 여기는 그게 감각기관인 시각 말고 다른 감각기관도 보편적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 그러면서 후각, 청각의 예로 들었고 제목 고릴라를 못 본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한 게 바로 그거야. 은근슬쩍 뭉개버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얼빠진 게 아니고 눈이 시각이 잘못된 게 아니란 얘기야. 자, 여기까지가 가운데의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가 엄청 길죠. 처음과 끝은 짧아요. 왜 그러냐면 가운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나 내용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가운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정말로 시간 없어. 가운데만 읽으면 되겠지. 그치? 자, 마무리할게. 끝. 우리의 뇌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 어떤 식으로? 선택과 집중하면서 세상을 보는 거야. 이런 식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필기해라. 이게 있어도 보지 못하거나 잘못 보는 경우도 많다. 있는데 안 보여. 무주의 맹시. 잘못 보여. 이거는 잘못된 시각이지. 그치?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사실을 제대로만 인정한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볼 수가 없어 라고 인정한다면 서로 시각이 다른 현실에서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옳다고 하면 잘못된 거지. 무주의 맹시가 일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제대로 본 거야. 이게 인정하는 거란 말이야. 핏대를 세우거나 서로 헐뜯는,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결국은 자기가 본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절대적 믿음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한 것도 좋고 다 볼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을 인정한다면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믿음은 버려야 된다라고.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충돌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인식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인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마지막 끝부분이지. 그리고 우리의 시각은 정확하게 옳다고 무조건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자, 이게 본문의 내용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본문이니까 한 번만 더 읽으면 괜찮을 것 같아.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 전달하는 설명문이라고 했어. 그리고 객관적 사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글이야. 그 다음에 과학적 내용, 아까 시각 피질의 그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과정 같은 거는 과학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글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우리의 뇌가 어떤 식으로 정보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글을 읽고 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이해가 목적이니까 설명문은.
근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설명문 할 때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 설명한 정의 부분이 나오고 사례 설명한 예시 부분이 나오고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비유적인 표현 중에서 유추도 나왔고 직유법도 나왔어. 유추가 우리가 오케스트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시각 피질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거하고 유사하다. 일시에 조율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나가 틀리면 제대로 음악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시각 피질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기능이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일시에 조율돼야지만 정확한 시각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뭐 그런 유추의 방법도 나왔어. 알겠지? 자, 여기 지금 처음 가운데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고 끝 이렇게 세 부분인데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네 부분으로 나눠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동영상 같은 경우에 시각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게 실험 내용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실험 내용은 지은이가 우리의 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걸 설명하는데 필요한 실험이었다는 거, 과학적 실험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아니지.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 이거를 좀 예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회 실험 얘기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5 감각 중에서 정보 습득하는 거는 시각이 5분의 4, 대체적으로 시각에 의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걸 무주의 맹시라고 개념 설명하고 사례까지 얘기했다.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각 피질에서는 사물을 인식하는데 30여 개의 영역, 복합적인 영역으로 구성된 시각 피질, 일시의 조율, 종합적, 유기적으로 해야지만 완벽한 시각 정보의 인식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물체를 보면서도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해. 인식하지 못해. 이유는 뭘까? 뇌의 전략이랄지 그 중에 선택과 집중, 무시, 융통성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돼. 자, 그러면 이 글을 읽은 다음에 야, 우리는 집중력이 좋은 사람의 의견을 믿어야 될 것 같으네 라고 한다면 틀린 얘기지. 집중력이 아니지. 집중력이 좋으면 다 놓쳐버리는데 다른 걸. 아까 실험하고 똑같은 거야. 패스 횟수에만 집중하다 보면 고릴라가 있는지 무슨 거기에 코끼리가 있는지 발견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은 사람의 얘기를 믿을 수가 없겠지. 그것만 집중했으니까. 뭐 이런 거야. 알았니? 자, 이게 고릴라 실험한 내용인데 무주의 맹시 개념까지 이어지면서 시각 피질, 과학적 내용, 마지막 뇌의 정보 처리 전략까지 얘기한 글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고릴라 못 본 이유였어.